최근 중국의 군사 뉴스 매체가 한국 KF-X 대량 양산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KF-X의 최신 개발 현황과 한국의 KF-X 대량 양산 가능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신남 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 국방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인도 현지 매체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 육군참모총장 마노즈 무군드 나라번의 대장을 만나 한국과 인도 간 방산협력 논의를 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이 직접 인도 뉴델리에 도착하여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 만나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인도의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호복합, K9, KF-X 등 한국의 첨단 무기를 소개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긴밀히 논의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 5개 육군 여단의 30억 달러 규모의 자주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스페이드즈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정황상 한국형 방어체계 배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한국이 인도에게 제공하는 한국형 대공방어 체계는 K-30비호 복합 100대, 탄약 운반 차량 100대, 지휘용 차량 39대, 미사일 5,000발과 탄환 17만 2,000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기사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도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무기는 한국의 최신형 전투기 KF-X다. 현재 인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이며 겨우 36대의 라팔 전투기와 Su-30MK 290대로는 인도 전역을 커버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의 KF-X는 성능, 가격, 신뢰도 등 인도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한국의 전투기 산업은 과거 Q10 개발 당시만 해도 대부분 미국의 인프라에 의존했던 분야지만 현재 한국하이의 전투기 제조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KF-X 개발 과정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군사 강국을 뛰어넘는 인프라를 완벽히 구현했다. 최근 KF-X의 최종 조립 현장이 공개되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엄청난 이목을 끌고 있다. 조립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 전투기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보유하지 못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패스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이다. 이 장비들은 모두 한국의 독자 연구 개발한 것으로 한국 전투기 제조 인프라의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비다. 자동 주행 장치의 급을 갖춘 패스는 세 개의 동체를 옮겨 정렬한 후 합체시키는 역할을 모두 자동으로 연속 수행한다. 에그보 위치 정렬은 동체 지지대 11개에 설치된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 정밀 오차가 11,000인치로 정확도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 KF-X는 패스 도입으로 과거 한 명이 11일간 하던 조립 작업을 단 2월 5일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으며 작업 효율성 역시 80% 정도 높아졌다. 이에 더해 한국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라는 첨단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이 장비는 전투기 동체 조립을 위해 필요한 구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시하고 뚫을 수 있는 장비이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역시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한국에서 개발된 LRDS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빠른 습득력 때문일 것이다. 라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KF-X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를 검증하는 체계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된 성능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시뮬레이터는 첨단 전투기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한국은 KF-X의 비행 조종성을 평가하는 첨단 장비인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QS를 개발했다. HQS는 항공 제조업의 승패를 좌우할
미래 기술로 꾸미며 전투기 내부 조종석을 포함해 실제 비행 상황을 완벽히 구현하여 비행 특성과 조종 안정성을 확인하며 데이터로 축적한다. 또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함과 고장 등의 위기 상황을 실제와 같이 재현해 봄으로써 사전 테스트 비행을 하는 데 활용된다. KF-X에 사용된 HQS는 한국이 직접 개발하였으며 총 4대의 HQS 개발에 성공했다. 이 중 3대는 비행 제어 시험에 투입되고 나머지 1대는 전기 분야 설계를 검증하는 아이언버드 시험장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형 HQS의 구현 능력과 정확도는 기존 미국이 개발해 수입하던 HQS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HQS를 통한 지속적인 설계 변경과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KF-X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라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KF-X는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돼 향후 성능 개량과 수출형 모델 제작, 국산 무기 탑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앞으로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국산 전투기인 만큼 운용 유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산 F-35의 유지비에 국가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유지비 때문에 F-35 도입을 대폭 축소하며 국산 전투기 개발에 돌입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대량 양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선업에서 배를 찍어내듯 항공산업에서 KF-X를 대량으로 찍어낼 날이 머지 않은 듯하다. 한국은 KF-X 사업을 통해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룩했으며 KF-X 사업에 참여한 수백 개 한국 방산 업체의 성장은 한국 첨단 항공산업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게다가 KF-X의 가격과 유지비는 F-35의 절반도 안 될 것으로 예측되어 인도를 포함한 첨단 전투기 도입을 열망하는 많은 중소국가들의 구매가 예상된다. 또한 현재 전투기 노화로 교체 시기가 다가온 국가들의 KF-X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속셈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판매를 추구해 F-35와 같은 대량 양산을 이뤄내는 것이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KF-X 비즈니스에 돌입했다. KF-X의 앞길은 가시밭길이지만 첫 해외 판매에 성공한다면 향후 시장 전망은 탄탄대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KF-X 1000대를 양산하는 일도 절대 꿈이 아니다. 조선업계에서의 경쟁처럼 중국 역시 2030년까지 J-20을 포함해 총 1000대가 넘는 국산 전투기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국의 전투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전하며 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 반응입니다. 전투기 개발이 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상당해 보여 전투기 개발은 모든 산업에 걸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파생 기술의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게다가 한국은 KF-X 개발로 전투기 기술은 물론 민간 항공기에 도입할 수 있는 첨단 기술도 습득했고 자국산 레이더와 엔진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한국은 지금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항공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자금을 투자한다면 한국에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도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한국의 KF-X 개발은 상당히 성공적이야. 유럽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어. KF-X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선진 기술력은 한국형 스텔스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공군력과 자주 국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거야.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항공 분야 기술 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왔고 이제는 항공 분야에서도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인들의 정신력이라면 세계 1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미국 역시 F-35의 막대한 유지비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이 때문에 새로운 전투기 개발도 고려 중이야. F-35의 절반도 안 되는 유지비라면
한국은 상당히 똑똑한 선택을 한 게 틀림없어. 한국의 무기들은 러시아와 미국에서 많은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미국, 러시아와 당당히 겨룰 정도로 빠른 성장을 했어. 인도와 호주 등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누르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걸 보면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 한국과 인도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유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때문이야. 쿼드가 점점 힘을 합치고 있고 미국, 영국, EU, 캐나다가 중국에 대동시다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비해 다자간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도록 공동 제재도 준비하고 있어. 그들이 아무리 막아서도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거야. 사실 약간의 군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KF-X는 F-22와 F-35의 외형을 그대로 가져왔어. 한국이 이미 70억 달러의 계약금을 주고 F-35를 소량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KF-X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에 공을 들인 의미는 뭘까? 5세대 전투기를 대량으로 만들고 싶다면 중국처럼 자체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고 충고해주고 싶어. 5세대 전투기 산업은 기술 수준이 높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고 중국, 미국, 러시아 같은 3대 군사 강국조차도 수십 년간의 노력을 들여 겨우 성공한 산업이야. 한국의 전자공업 기술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항공산업 기초와 엔진 연구개발과 제조 공정, 부대 무기 시스템 방면에서 모두 중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어. 미국산 엔진을 장착한 반쪽짜리 스텔스기는 첨단 국산 엔진을 장착한 J-20 같은 스텔스기를 절대 넘어서지 못할 거야. 중국은 미국, 러시아를 뛰어넘을 만한 차세대 엔진을 개발했고 주변국들의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어. 제니식과 F-22 같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엄청난 투자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유럽 국가들이 5세대 기기를 만들지 못한 주요 원인도 항공기술상의 낙후가 아니라 유럽 각국의 실제 수요량에 대해 어느 한 나라도 혼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당할 수 없고 일본과 한국처럼 첨단 군사 기술이 있더라도 F-35가 이미 선점한 시장을 뚫을 수 없기 때문이지. 중국과 같은 최강국이라면 가능하겠지만 한국이 전투기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KF-X는 이미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인 F-16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동급 전투기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한국은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와 중동의 KF-X 수출을 계획하고 있고 KF-X 같은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도입하면 운용 유지 비용 절감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야. 중국 전투기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물론 중국에는 이미 J-31 같은 첨단 전투기도 있지만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해. 기존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던 중국의 J-20은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고 KF-X, F-3와 같은 차세대 전투기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어.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일본은 우릴 업신여기고 중국은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인 듯. 국군이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중국인들이 모두 저리 생각하면 좋겠다. 영원히 깨어나지 말고 중국 공산당이 국내 전투기 관련 업체를 인수 못하도록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한다. 절대로 대한민국 중요한 기술을 중국으로 안 넘어가게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동안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신 기술 개발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합니다. 와, 엔진까지 달고 이사 레이더에 전자 장비들까지 탑재하니 위용 쩌는 거 보소. 102년 전 오늘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셨던 조상님들이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대한민국 만세! KF-X 사업이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KF-X가 빨리 완성돼서
우리나라의 푸른 영공을 수억일 빕니다. 주댕이 털어도 우린 우리 길 가면 되고, 만일 신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날은 중국이 8등분 되는 날. 중국은 중국에서만 1000대, 한국은 수출만 1000대. 중국의 돈엄은 과욕을 부리는 만큼 비례해서 한국도 체급을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전술기 1000대 이상으로 항공 전투력을 구성해야 미래 중 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한미 동맹과 연합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한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강고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두가 급한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지만 하늘의 제공권도 무시 못하고 삼면이 바다로 된 한반도 모두가 중요 기술력 강화, KF-21, 최소 300대 정도의 국방 강화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닐 거라 생각된다. 300대 정도면 인도네시아 걱정 말고 배제하고 개발하는 게 정답.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력을 빈익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인리와 손절도 신중해야겠지만 중공의 한국에 대한 방첩 및 민감 정보 비공개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국가전략 기밀로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어떤 것들이 특허로 출원되었는지 의아하네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